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폴라리스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AI 테마주 바람을 타고 이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라리스라는 이 그룹은 기본적으로 이제 OA라고 해서 오피스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사무 자동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뭐 아래한글이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물을 보는데 필요한 문서 처리에 필요한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이 서비스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 종속기업으로 이제 폴라리스 쉐어테크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엔비디아의 이 스타트업 투자 프로그램에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폴라리스 상장되어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나 폴라리스 AI 같은 그 인공지능 AI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전형적인 이게 이제 테마주 바람을 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주요 그 사업은 요번 지난 2023년 4분기 때 나온 사업 보고서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주요 사업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과 폴라리스 태원을 통해서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인데 공조 부품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우노는 이 합성사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가발용 원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뭐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그런 것과는 좀 상관없는 회사들이 있죠. 그래도 폴라리스 그룹 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폴라리스 오피스와 세원, 우노라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회사 모두 합쳐서 한 1,000억이 넘는 매출액을 작년에 올린 걸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AI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비상장 업체들, 장의업체들과 여러 가지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딥서치라는 AI 플랫폼 기업과도 이 기술 협력 계약을 맺고, 또 이 온 디바이스 AI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AI 업체인데, 여기에도 이 사업 협력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런 계약은 이 언제든지 회사가 이 장의업체와 나름대로 서로 이해가 맞으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기술을 갖고 좀 사업 협력할 수 있는 모유 정도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없는 모유 정도의 뭐 기술 협력을 한번 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호재성 재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뉴스에 나오게 보도자료를 통해 돌리면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날은 어김없이 주가가 급등합니다. 특히 이제 이 온 디바이스 AI가 나름대로 비상장 업체지만 이름이 알려져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체가 그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온 디바이스 AI라는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AI 사업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AI 테마주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 처리에 있어서 이런 문서들이 그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인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면 이 업체의 매출액이나, 그러니까 폴라리스 오피스가 흑자를 내고 있지만 자기 사업보다는 M&A 같은 그런 그 부수적인 사업을 통해서, 재무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 정부가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정부 부처가 돈이 없으니까 겨우 1,000억 투입하고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정부가 뭐 어떤 그 지원을 한다, 이런 생색을 내는 정도에 지나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이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는 일반 미국의 뭐 MS나 또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적은 푼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0억이라는 돈은 1억 달러도 안 되는 돈이죠. 근데
이런 그 제조업 AI 전환에 뭐 천억 군을 투입해서 뭐 이 제조업이 AI 인공지능 AI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지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제조업체가 몇십만 개입니다. 그 몇십만 개의 천억이라는 돈은 그 말 그대로 푼돈이 지나지 않죠. 그만큼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재무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테크니컬 디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세원이 부족해서 세금을 적게, 부자 감세 때문에 적게 걷는 바람에 정부로서의 좀 뭐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다는가 한 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AI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공지능 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뒤처지면 일본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해서 아날로그 경제에 그냥 안주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놓치면서 전자업계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밀려버린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AI 바람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앞에 이제 설명한 것들 갖고 이제 이 폴라리스 그룹이 하고 있는 것은 M&A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M&A에서 폴라리스라는 사명을 그 공동으로 같이 소유하고 또 인수한 업체의 사명을 변경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시장에서 인기 있는 인공지능 AI라는 이름을 사명에 넣기도 하죠. 그리고 유행하는 테마의 신사업을 진출한다.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요즘 이제 인공지능 AI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호재성 재료는 앞에 말씀드렸던 업스테이지 같은 회사들과 사업 협력을 맺는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세를 유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꽤 올랐을 때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하면 그 돈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최대주주가 주식을 정상적으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파킹이라고 그래서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을 이제 시장 내에서 팔아서, 왜냐면 그렇게 할 경우 최대주주 주식이 아닌 걸로 나오기 때문에 세금도 훨씬 적게 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그냥 자금 바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작전을 할 때 주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시장 내 인기 테마를 이용한 머니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주가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폴라리스 그룹 오너가가 뭐 이런 작전을 한다고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예전에 이런 머니게임을 했던 업체들이 보였던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현재 이 폴라리스 그룹의 주력 회사인데, 이 회사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작년 내내 주가가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신규로 이제 오픈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OA 이 문서 작업하는 이 소프트웨어 이 업체 이 사업에다가 그 신기술을 도입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지만, 그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한 이거에 그렇게 수익성이 있는지는, 즉 주가가 예전에 2023년 5월 16일 날 최저가 1952원을 찍었을 때 이후로 신규 사업에서 돈을 그렇게 벌어서 지금 7,000원대 주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을 보여줬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폴라리스 세원도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건 좀 덜 올랐죠. 물론 수익은 내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 또 흑자가 났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우노도 아까 말씀드린 인조견이나 이게 가발 원사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주가 흐름이 일반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AI라는 업체는 옛날에 리노스라는 업체인데, 이게 SI 소프트웨어를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트 그래가지고 통합 이런 그 IT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M&A 이슈를 타고 주가가 많이 급등했었습니다. 그랬다가 M&A 이슈가 시장에 이제 오픈이 되고 주가가 다시 흘러내렸다가 최근 들어서 AI로 이름을 바꾸고 폴라리스 AI로 이름 바꾸고 AI 바람 타고 다시 주가가 끌어올려진 그런 전형적인 사례죠. 그리고 이 폴라리스 AI 파마는 예전에 그 에스텍 파마라는 제약사인데요. 이게 신약 개발사입니다. 근데 이 업체를 인수해서 폴라리스 AI 파마라고 거기다 꼭 굳이 AI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 폴라리스 그룹이 이 인공지능 AI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AI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 AI 데이터 센터, 즉 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고, 또 클라우드 그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또 설비들을 판매하는 반도체,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관련된 반도체를 판매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을 뿐이지, AI 기술, 좀 오픈 AI를 제외하고 나서 이 생성형 AI 기술을 갖고 수익화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그룹 내에서 지금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인공지능 AI라는 테마를 이용한 테마성 주가 급등을 유도하면서 이걸로 그 머니게임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실적들이 그렇게 지금 주가 급등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실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회사들을 주의하는 것은 분기마다 발표하는 실적 발표 때 이런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실적이 나오지 뒷받침이 안 되는 이 테마주 업체들은 대부분 다 처음 움직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급등할 때는 단기간에 급등하지만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처음 움직였던 그 자리로 돌아갈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우하향하는, 서서히 흘러내리는 차트를 그리기 때문에, 여기 한번 뒤늦게 이제 추격 매수해서 그 매수에 참여하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 이제 소고가리를 핥다가 거의 반토막 나서 그때 가서야 이제 손절매를 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